안녕하세요. 사주읽기입니다. 오늘은 지지 네 번째 글자인 묘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은 음목이고요. 이제 사양 이음으로 양기가 강해지기 시작한 계절은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보통 묘목은 작은 나무나 화초, 덩굴 이런 식물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제 묘월은 양기가 더 강해지기 시작했잖아요. 인월에는 삼양삼음으로 양기하고 음기가 팽팽하게 세력을 다투고 있다가 이제 이 인목에서 묘목으로 땅을 뚫고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성하게 양기를 퍼뜨리는 그런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묘월은 우리가 양력으로 보통 3월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으로는요. 오전 5시 30분부터요. 7시 30분이 묘시인데요. 이 묘시는 보통 다들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집 문을 나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밖을 향해 나간다는 의미 때문에 묘목에는 공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공적인 일을 하러 나간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묘목이 있는 자리에는 집안일보다 집 밖의 일을 더 잘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묘월이라면 그 의미가 더 강해지겠죠. 묘월에는 24절기로 경칩하고 춘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칩은 보통 겨울잠 자던 벌레가 놀라서 나온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땅속에서 겨울잠 자던 동물들이 이 경칩이 되면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시기고요. 경칩, 그럼 우리가 개구리가 깨어나 울음을 터뜨리는 날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칩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생명력이 소생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이때는 보통 산에서 나무에 그 고로쇠 수액을 내리면요 약효가 특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춘분은요 봄을 나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봄의 한 가운데 의미이기 때문에 목기운이 가장 강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게 춘분입니다. 그리고 춘분은 추분하고 함께요.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로 춘분부터는 하지까지 점점점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의미가 바로 세상은 점점 양기가 충만해지기 시작한다. 이걸 의미하는데요. 사실 아직은 이게 사양으로 양기가 더 강해지긴 했지만 지구가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이게 지구 전체에 작용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꽃샘추위가 오는 시기로 그러니까 음기가 쉽게 물러가지 않고요. 뻗팅기는 그런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춘분은 이제 긴 겨울의 휴식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 한자를 보면요. 물건을 이렇게 반으로 나눈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싹이 땅 속에서 밖으로 뚫고 나와서 흙을 뒤집어 쓴 그런 모습으로도 봅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아까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대문이 열리는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 묘목은 양기가 동해서 목의 기운이 아까 왕성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성하다, 무성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 지장간을 보면요. 인월의 지장간에 무병갑이 있어서 인옷을 삼합을 시작하는 병화를 간목이 목생화로 키워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이게 묘월이 되면 인월의 정기인 간목이 묘월의 역이 갑으로 올라오고요. 이 갑에서 을로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기의 을목이 이렇게 있는데요. 좌오묘유는요. 각 삼합의 중심 글자예요. 그래서 왕지이기 때문에 삼합이 가장 강한 계절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삼합 글자인 양기가 음질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묘목의 경우는요. 해묘 및 삼합을 하는 목삼합의
묘목으로 중심입니다. 그래서 해묘 및 삼합의 가장 강함을 나타냈고요. 삼합의 양의 기운인 갑이 을로 변동,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오묘유는 다 변동, 변화가 강한 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에는 기획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뿌리가 묘목이라는 땅 속에서 뚫고 땅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갑의 기획을 이리저리 펼치고 실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에는 실행 그리고 활용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대지를 순식간에 확 다르게 바꿔버리잖아요. 푸르게. 그래서 장식하다라는 의미도 강한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목은 기존의 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강한 글자가 됩니다. 묘목은 동물로는 우리가 토끼라고 알고 있죠. 토끼는 언제나 자신이 만들어 놓은 통로만 다닌다고 하는데요. 초식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육식 동물의 침입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치밀하고 똑똑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묘목이 있다 그러면 논리적이고 수학적이지만요. 반면에 또 호기심도 굉장히 많은 그런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펼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디에 내놓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변에 잘 적응하고 친해지면은 마음을 풀어 헤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근데 생소한 타인에게는 경계심이 또 발동하게 됩니다. 양기인 생기가 동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은 굉장히 잘해요. 하지만 또 마무리가 또 잘 안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뚫고 나와서 이리저리 확산하는 그런 글자로 어떨 때 보면 굉장히 하나에 빠져갖고 몰입하는 외골수처럼 보이다가도 갑자기 돌변하는 그러니까 이게 갑에서 을로 바뀌기 때문에 변덕이 심한 글자가 바로 묘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목은 봄의 화려한 시기로 이리저리 펼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인들하고 관계 맺는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관계 맺는 글자 중에서 가장 강한 게 이 묘목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도화가 또 강한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땅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땅과는 또 인연이 없어요. 그리고 포식자들한테 잡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살펴야 돼요. 그런 습관 때문에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또 생각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이 많으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묘목의 장점이자 단점이 됩니다. 묘월의 직업입니다. 묘월에는 묘목의 변동 변화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갑에서 을로. 이게 대운이 화로 흐를 수도 있고요. 수로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화로 흐른다 그러면 을목을 쓰는 거고요. 수로 흐른다 그러면 갑목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보통 사주 구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화로 간다 그러면 영업이나 섬유 그리고 모델, 의상, 연예인 이런 쪽 직업이 많습니다. 그 구조가요. 이 묘목이라는 걸 잘 쓸 수 있는 구조일 경우에는 공직의 의미도 강한 글자가 됩니다. 공직 그리고 묘월은 그 어린 싹이잖아요. 어린 싹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묘월의 직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면 묘월생 사주를 가지고 한번 묘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사주가 있는데요. 두 분 다 개해년 을묘월입니다. 일단 개해년 을묘월이다 그러면 수기가 충분해요. 을묘를 키울 수 있는 개해가 연에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진사오미 이렇게 순행으로 흐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분은 남자분이시고요. 두 번째 분은 여자분이세요. 그러면
이 사주 자체로 보면은 남자분 사주가 좋습니다. 왜냐면 묘목으로 나온 다음에 꽃을 폈어요.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더 좋다 얘기할 수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꽃이 피는 게 없어요. 바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조금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주 자체가 대운이 사오미로 흐르는 여자분 사주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 같은 경우는요, 을묘 병오기 때문에 이 을묘를 쓰려고 하고요. 두 분 다 을묘가 있기 때문에 개해 을묘를 확산시키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을묘를 어떤 식으로 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제가 아까 을목은 그리고 묘목은 공문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묘월은 변동 변화라고 했죠. 그리고 계속 자라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의상학과를 나왔습니다. 이게 묘월생 같은 경우에 묘오 이런 식으로 묘파가 있으면 이 묘목이 빨리 자라나는, 일찍 성숙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묘목을 보통 연예인 쪽으로 많이 쓰거든요. 묘파가.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대운이 해자축으로 흐르기 때문에 사실 이 병호의 시기에 가서는 좀 괜찮긴 하지만 연월의 상황에서는 힘들다는 걸 의미해요. 이 을묘라는 건 땅 밖으로 이미 나온 글자이기 때문에 너무 수기를 먹으면 이 을묘라는 활동성을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활동성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이 연월, 부모 형제궁의 상황도 좋지 않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의상학과를 나와서 그냥 옷가게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옷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지인이 모델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연결을 해서 이제 모델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미우새에서 나왔던 분인데 배정남 씨 사주예요. 친분이 있었던 김민준 씨 그 제안으로 패션 모델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 일도 하고요. 그리고 연예계에 진출해가지고 지금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병호의 시기는 그래도 활동력이 어느 정도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운을 보면요. 2009년에 데뷔를 합니다. 임자대운 기축년이거든요. 그래서 임자대운 기축년이기 때문에 임자대운이라는 것 자체는 임수는 이 해수에서 왔어요. 그러면 근본 변동 변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일과 달라진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수로 쭉 흐르다가 이 자수의 시기가 되면은 병화 입장에선 이게 태지입니다. 그리고 해의 묘로 보면 이거는 연살이에요. 도화살. 그런 의미로 이제 연예계에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이 기축년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의지가 동하했습니다. 나의 의지가 동해서 해자축으로 아는 사람의 그런 연결에 의해서 일을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제 신해 대운이 들어서면서 이 신금이 왔어요. 원국에는 사실 이 시에는 있을 수 있지만 신금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해수로 또 근본 변화를 의미하는 그런 글자고요. 이 신금이 오면 병신합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병오의 시기잖아요. 그럼 이 병화가 약하지 않습니다. 병오로 강하기 때문에 신해로 왔을 때 세력이 뭐 어느 쪽이 한쪽이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 신금이라는 게 지지로 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금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병오로 이 신금을 반짝이게 해주는 그런 의미로 연예계에서 지금 빛을 본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그리고 병신년부터 다시 패션 모델로도 또 상도 받고 병신, 정유, 무술까지 지금 활동성이 굉장히 많이
강화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병화가 활동하기 좋은 그런 세운으로 흘렀기 때문이고요. 그 연월에서 무토가 을개무로 드러나니까 이 무대에서 이 병화가 빛을 발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국 자체는 그냥 괜찮은데요. 대운이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배정남 씨 같은 경우는 일찍 빛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요, 개해, 을묘, 여기까지 을목은 공문이라고 했고요. 근데 이 공문을 쓸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의미고요. 계해로 을묘를 키우는 형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해묘로 아버지는 그냥 일반 직장에 다니셨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대운이 어릴 때부터 이제 정사대운은 옵니다. 이분은 외국어 전공을 하셨어요. 외국어 전공을 하시고 29세부터 또 무오대운이 옵니다. 무오대운이라는 건 이 을목이 활동할 수 있는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오대운에 이제 공직 쪽으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이십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전공하셔서 관련 계통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작년에도 무술년이었죠. 그러면 이 무오대운에 일어날 일이 무술년에 드러나는 의미로 을개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기해년이 오면요, 이 해수가 동하는 의미가 있고요. 나의 식신을 뭔가 새로운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이 유금은 해수를 향해 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멀리 떠나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이르면 묘유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묘유충이라는 공간을 넓게 쓴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인연, 기존에 있던 가족 관계를 끊는 의미가 있어요. 묘유충으로. 그리고 유금을 해수에 푸는 의미로 해외로 공부를 하러 떠나고 싶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곧 떠날 예정이십니다. 이렇게 두 분 사주를 보면 사실 사주 자체는 남자분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오미로 흐르는 여자분 사주가 사회적으로 더 쓰임이 있는, 그리고 무난하게 이 글자들을 쓸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묘목과 묘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